최근 트럼프 당선에 따라 국내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낙폭과대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는 한국 언론사들의 호들갑과 더해서 괴담과 헛소문이 국내에서는 마치 진실인 양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 2차전지 기업들은 폭락하지도 않고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든의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는 해리스가 당선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한국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트럼프가 진행 중인 전기차 산업을 백지화시킬 이유도 없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은 대선 이후 트럼프 2기 정부 상황에서의 투자 아이디어 재점검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면 때문에 국내 2차전지 기업들의 주가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다르게 최근 가히 패닉장을 연상케 하는 엄청난 폭락이 발생하였는데 이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처박힐 일인지에 대해 트럼프의 2기 정권과 향후 북미차 시장을 진단해보겠습니다.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경찰 역할을 해왔고 이민자들에 의해 세워진 국가답게 다양성과 자유의 이념을 국가의 아이덴티티로 가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난 지금 이제 미국은 동맹 외교에 소극적이며 지정학적인 이유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던 주한 방위군에 대한 부담금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동맹국의 안보 부임 승차를 지적합니다. 트럼프는 선거 전 국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자신이 당선된다면 지난 1기 집권기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펼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동맹국에 퍼주는 외교에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러한 유권자들의 선호에 따라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현재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지기를 원하며 반중 정서가 극에 달한 현 시점 중국의 패권국가의 입지를 빼앗기는 상황을 그 어떤 미국인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미국이 패권 도전국인 중국의 세계 1위 국가의 입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한 지속적으로 현재 수준 이상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는 바이오, 전기차, 반도체 산업만큼은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중국은 전기차 산업을 국책산업으로 지정하고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전기차 부급률이라는 성과를 그 어떤 국가보다 빠르게 달성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당장 현재 미국은 중국의 전기차 분야에서는 뒤처진 상황이고 중국을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전기차 개화기의 첫 시작으로 테슬라 외의 완성차 업체들이 양산형 모델을 폭포수와 같이 쏟아내는 내년도 그리고 내후년이 북미 전기차 업체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직까지 북미 전기차 시장은 산업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과 더불어 선두주자인 중국의 값싼 원자재 물량 공세로부터 자국 시장을 잘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소재로 인해 미국의 원자재 생산 기업들이 싹 다 무너진다면 결국 중국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FTA 협정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FTA 대상에 쌀을 넣게 되면 우리나라의 쌀 생산 농가가 값싼 해외 쌀로 경쟁에서 밀려 몰락하고 그 이후에는 쌀을 가진 국가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전기차 소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여름을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심각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기차는 인류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전기차 시대는 올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의 심장과도 같은 배터리의 소재 산업이 중국에게 종속된다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국에게 미국 전기차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나아가 향후 2030년대 미국의 패권국가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잡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됨에 따라 한국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 자국 전기차 산업의 씨를 말려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러한 주장들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IRA 법안 등의 반중국 보조금 정책으로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을 사용하던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중국이란 국가에 정말 손톱만큼의 이익도 주지 않으려는 반중 정책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진심인 정치인입니다. 그는 중국을 어느 정도 끼고 가는 기존의 전기차 정책을 뒤집어 엎고 조금 느리더라도 중국을 완벽하게 북미 배터리 밸류체인에서 빼겠다는 의지를 거듭 그리고 아주 강하게 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이러한 대권 경쟁 구도에서의 몇 가지 발언들은 교묘하게 거짓 번역되어 마치 트럼프의 이러한 반중 정책이 곧 한국 기업들의 산업 전반의 몰락을 예고하는 것처럼 퍼졌습니다. 그간의 발언과 그의 성향을 고려할 때 트럼프는 내연기관차가 시장에서 당장 없어지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중국을 끼면서까지 바이든과 같이 급진적인 전기차 강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이는 한편으로는 한국 기업들에게는 꽤나 긍정적인 호재라고까지 해석할 여지 또한 존재합니다. 또한 국내 언론사들이 단단히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한국 기업들은 북미의 생산 거점 건설을 모두 완료하였고 이러한 북미 공장들은 전부 미국의 테슬라, GM 스텔란티스 등의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법인인 그야말로 미국을 위한 사업체인 것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에 있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이지 없애버리고 쫓아낼 대상이 전혀 아니며 트럼프는 당연히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전기차를 없애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것도 함께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는 멀쩡히 성장하고 있는 향후 세계 패권 경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미국에 의한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짓밟을 아무런 동기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인 개인의 선호가 결국 최종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지정학적 알파의 저자 마르코 파픽의 주장이며 아주 신빙성 있는 해석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그럴 일도 없겠으나 만에 하나 미국의 전기차 산업 전반을 무너뜨리고자 한다는 그런 몰상식한 선호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제약 조건들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마르코 파픽의 제약 프레임워크 이론은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다수의 유권자의 선호와 반대되는 정책을 펼칠 경우 결국 정권을 잃는 끔찍한 결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가지는 입지는 정치 자본인데 이 정치 자본은 게임에서의 라이프 스코어와 같아서 이 라이프가 다 닳게 되면 결국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패배하며 심할 경우에는 임기 중간에 끌려내려오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 자본을 소모하는 정책을 절대 펼칠 수 없고 이것이 바로 제약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 이 제약 프레임워크 이론에서 말하는 제약 요소는 유권자의 선호, 정치적, 사회적 요인, 국제적인 압력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포함되며 프레임, 그러니까 이 프레임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체적 제약과 현실적 상황을 분석함으로써 어떤 정치인의 정책 방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후보 시절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오바마의 메디케어 폐지를 결국 하지 못한 것이 그 역시 이 프레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무 이유 없이 도로에서 벗어나 낭떠러지로 차를 몰아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전기차 산업을 파멸로 이끌어 팍스 아메리카나와 정면으로 역행한다는 것은 핸들을 확 꺾어서 차를 절벽으로 떨어뜨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프레임을 벗어나는 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된 이유는 먼저 대다수의 미국민들이 중국의 패권국가 입지를 빼앗기지 않을 것, 반중국 정책과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시할 것, 이 두 가지를 선호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리적으로 향후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이든의 IRA 법안 등 전기차 정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은 공화당 우세 지역들로 이번 트럼프 당선에 톡톡히 한몫을 한 트럼프의 핵심 정치 자본을 구축하는 지역들입니다.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을 어떤 일로 되돌린다면 자신을 지지하는 강력한 지지층을 실업자로 만들고 지지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 됩니다. 공화당이 현재 상하원 가반을 확보하긴 했지만 민주당과는 아주 근소한 차이라 윤석천 평론가님 말씀처럼 공화당 하원 서너 명의 이탈표만 나와도 IRA 법안 폐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IRA 수혜 지역이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 이탈표는 충분히 나올 것이고 이미 그러한 움직임이 발생하였습니다. 공화당 하원 18명이 IRA 폐지 반대 서한에 서명했고, 이는 IRA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공식화한 첫 시도이기도 합니다. 아마 IRA 법안 폐기 등 반전기차 정책을 트럼프가 시도한다면 이러한 목소리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산불 번지듯 커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법안 폐기와 전기차 산업을 원점으로 돌리는 일이 불가능하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팍스 아메리카나와 역행한다는 관점에서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이해득실을 계산함에 있어 여우처럼 교활한 정치인이고, 이러한 자충수를 둘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지금 자꾸 우리가 트럼프가 전기차 정책 폐지를 하고 싶다는 선호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을 깔아서 그렇지, 트럼프는 전기차에 그렇게 적대적인 인물이 아니기도 합니다. 게다가 연방정부에 대한 개혁 권고안을 만드는 정보효율위원회의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앉힌다는데, 머스크가 테슬라의 전기차 산업에 직격탄을 가하는 정책을 펼칠 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결국 공화당 내부에서도 바이든 행정부의 업적인 IRA 법안 폐지를 하고 싶다는 것은, 또 트럼프가 바이든의 IRA 법안을 비판한다는 것은 상대방을 깎아내리려 하는 선거 마케팅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는 중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당연하며, 한편으로 생각해볼 때 공화당은 민주당의 업적을 없애버리고 IRA 법안이 아닌 트럼프와 공화당이 만든 위대한 땡땡법으로 바꾸어서 IRA 버전 2를 진행하고 싶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기업가 출신의 이해득실 파악에 등한 트럼프는 아무 이유 없이 자동차를 낭떠러지로 몰 가능성도 없으며, 그런 상황 역시 법적 제약으로 인해 불가능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여기까지 보셨다면 트럼프 이 행정부가 자국의 전기차 산업을 멸망시킨다는 것이 어찌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인지를 명확하게 납득하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언론사들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놓고 이 거짓 정보가 마치 절대적인 진실인 것처럼 허위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한민국의 언론사와 그에 속해 있는 기자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방패를 무기 삼아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될 2차 전지 산업을 맹수와 같이 물어뜯고, 이는 주가 폭락을 부추기는 그야말로 장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언론사들의 힘은 스몰캡 시장인 대한민국 증시에서만큼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전기차는 해리스 관련주의고 이 산업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일단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께서는 대체로 이 상황에 있어 담담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 또한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시련 중 하나겠지만, 저는 아직 그릇이 부족한지 이런 황당한 시장에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이런 언론사들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이후에도 꾸준히 매국 행보를 이어갈 것임은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제가 현재 공부하면서 따르고 있는 스탠 와인스타인의 원칙을 지키고자 트레이딩 계좌의 앨범알 보유 비중을 늘리기도 했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전략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쨌든 향후 이러한 기업들이 창출할 미래 현금 흐름을 본다면, 또 위대한 기업들의 성장성을 믿는다면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을 때 저점에서 담기도 하면서 버티는 전략입니다. 지금의 소위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낙폭은 어떻게 보면 일어날 확률이 0%에 수렴하는 사건을 마치 곧 벌어질 것처럼 과장한 한국 시장만의 특수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없는 낙폭은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아주 빠르게 회복할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장기 투자 계좌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러한 위대한 기업들은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니, 상대적으로 싸게 담은 물량까지 더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의 수익을 우리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자가 말한 추세에 베팅하는 트레이딩의 관점인데, 30주 이평선 아래에서는 거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으니 해당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투자 기간을 짧게 보는 트레이딩 계좌를 불려서 장기 투자 계좌의 손실도 만회하는 한편 저자의 지혜가 통하는 재미를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은 그 움직임과 추세가 거의 똑같기 때문에 포트 분산에 따른 리스크 관리 효과가 미미하여 비트코인이나 바이오 기업, 미국 주식으로의 분산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산 분배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소액이라도 계좌를 분리하는 것이 멘탈을 지키기에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는 전기차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없고 그러한 동기도 없습니다. 트럼프 리스크라는 터무니없는 이유로 하락한 대한민국 기업들에게는 당장 내년부터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낙폭 과대를 빠르게 되돌릴 수도 있는 아주 좋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살아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대폭락은 있지도 않은 일들을 부풀린 기자들의 작품인 것인지, 폭락이 또 폭락을 만든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주가의 하락폭은 크지만 장기 투자에 있어 최초 투자 아이디어를 철회할 만큼의 사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몰상식한 기자들과 함께하는 이 나라의 시장에 내 전재산을 투자하는 것이 힘들다면 비트코인, 미국 2차전지 기업 등 다양한 대체 투자처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개별적으로 현명하게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도 다양한 투자처와 방법론에 대해서 또 열심히 공부해서 채널을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이러한 제 최신 영상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개인 유저분들을 위한 양질의 자료를 꾸준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흔들리는 주가와 관계없이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